송원재TV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이 옮겨 다니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별한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어제부터 부산에 일이 있어서 출장을 왔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송원재TV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서 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이 좀 소리가 울린다 이렇게 댓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회의실이어서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 부산에 있는 친지들과 여러분과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전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었고, 또 제 송원재TV 그 멤버십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친지분들에게 멤버십, 송원재의 친구가 되어달라, 멤버십에 가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멤버십에 가입을 누르고 들어가서는 모두가 이 결제하는 방법이 월 회비를 결제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개인별로 모두가 다릅니다. 휴대폰으로 이렇게 결제를 해본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또 이 구글에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경우, 또 본인인지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모두가 달라서 결제하는 방법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멤버십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 결제하는 방법, 가입하고 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는 이게 복잡해서 못 들어오고, 어제 그 식사 자리에서도 못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이 개인별로 인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해서 참 부탁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송원재TV 친구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내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송원재TV가 좀 더 강한 언론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내년 총선 승리 이 부분에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어제도 친지들과 그 저녁 자리에서 쭉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양평 문제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조국의 문제, 이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이 가짜뉴스, 괴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이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는데, 참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참 다급하구나.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오염수 마찬가지고 조국 불체포 특권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이 일을 순리대로 지금 해나갈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굉장히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저 이재명이 당대표로 총선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많은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어제 현장에서, 양평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상화조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입니다. 현지에서 이 타당성 조사 결과를 자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에 속할 겁니다. 이 이상화 부사장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노선을, 지금 대한노선이 나와 있는데 이 노선을 바꾸게 된 이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하고는 달리 이렇게 노선이 바뀌는 이유를 교통, 환경, 그리고 주민들의 편리성,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 모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측의 어떤 의견도 듣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장관은 만날 필요도 없었고 만날 이유도 없었고 만나지 않았다. 당연한 겁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도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회사의 공신력을 내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안보다 이 수정안이 훨씬 나들목을 만들기도 쉽고, 양평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고,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압도적으로 여기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건 사실 충분히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용역을 주면 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결정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최종안으로 이 안으로 가겠다,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이 안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논의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왔고 지난달 말에 이제 이 수정안으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민주당이 뭐 일부의 유튜브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이 이걸 가짜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다급하다라는 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면 국민의힘에서 대처하기가 더 힘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되기 전입니다. 결정이 되기 전에 논의 단계에서 국토부 장관이, 관할 장관이 백지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뭐 처음부터 원점에서 검토해보자. 왜 그 결정을 못합니까? 이게 공수처에 왜 고발이 돼야 될 내용입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논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급해서 사실은 이 가짜뉴스를 퍼뜨렸고 이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이게 최종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뭐 종점에 어제 이상화 부사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이 지점에는 땅값이 오를 수가 없다. 오히려 더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려면 이게 모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땅값이 또 올랐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갔다라는 걸 가지고 합리적인 근거, 뭐 의혹을 가지고 제기를 했더라면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으로서 또 여권으로서는 좀 더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성급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니까 뭐 장해찬이 나서서 이재명 그 뭐 여자 배우, 여배우와의 그 스캔들 그걸 국정조사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이게 거의 다 이루어졌으니까 논의가 됐으니까 문재인 정권 국정조사하자 말이냐 이렇게 대받았는데 그건 이게 국정조사가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희룡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맞느냐? 도로가 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해찬과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다급하냐? 이게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이걸 백지화시킨 것은 원희룡의 참 고뇌의 찬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을 잘 했다. 이 민주당의 가짜뉴스는 이미 뭐 정도를, 수준을 한참 넘어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잘했다라는 게 이제 모두가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국정조사를 가지고 이재명의 그 여자 배우와의 뭐 스캔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거친 말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이게 지금 최종 결정도 되지 않은 이걸 왜 국정조사하며 이걸 공수처에 왜 고발을 합니까? 고발할 사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국정조사하면 문재인 정권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재명 여배우와의 스캔들 그 부분을 국정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받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가짜뉴스 괴담 또 한 가지입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IAEA의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을 방한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자기가 참 고생했다. 그 야당, 민주당 또 시민단체들의 그 반발에 고생을 했다. 곤란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한국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걸 소개를 하면서 반기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한국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유엔 산하기구인 IAEA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 이건 과학이다. 과학이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지 않느냐. 과학도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은 과학자들은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보다 과학자들이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 입증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 부분은 방사능 오염, 이 부분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기문이 한국 출신으로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 얼마나 국민적으로 환영을 했고 뿌듯한 일입니까? 지금도 반기문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IAEA에 대해서 민주당의 양이원영이는 뭐 환경 전문가다라고 하면서 IAEA가 유엔 산하기관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걸 들고 유엔에 가서 따지자라고 합니다. 유엔이 이걸 검증하는 과학 뭐 기관입니까? IAEA가 원자력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단체죠. 기관이죠. 유엔 산하기관이죠. 뭐 아예 유엔을 부정해버립니다. 유엔 산하기관 부정해버립니다. IAEA를. 산하기관인 줄도 모릅니다. 양이원영은. 반기문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다.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시민단체는 또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본에 돈을 받았느냐, 이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내에서 그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생떼를 쓰는 그런 짓거리를 이 IAEA 사무총장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IAEA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 맞게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도 지금 뭐 자기들이 괴담을 퍼뜨리는 것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또 국내에서. 왜 국제적으로 이런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참 부끄러운 짓을 하느냐라는 걸 탄식을 하는 셈입니다. 이 반기문이.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조국입니다. 입시 부정을 저지른 이 조국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심 중입니다. 정경심, 부인 정경심은 감옥에 있습니다. 딸 조민이 자신에 대한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학 또 고려대학에 대해서 그 소송을 취하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아들도 연세대 대학원 그 석사학위를 반납을 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조민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고 아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기소 유예를 할 것이냐, 조민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반성한다, 또 뭐 소를 취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할 거냐,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에서도 공범으로 나왔고 조국의 1심 재판에서도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내년 총선에 뭐 조국이 출마를 할 걸 대비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딸 아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뭐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총선에서. 또 조국이 뭐 총선에 정말 출마를 할지, 민주당으로 출마를 할지, 뭐 신당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출마를 하는 쪽으로는 분명해 보입니다. 상당히 기울어 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국 가족의 입시 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은 조국입니다. 조국. 조국이 반성하지 않으면, 조국이 자기 재판에서 반성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사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풀 수 없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합니다. 아들과 딸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동정론이 일 것이냐, 아니면 왜 조국 일가에 대한 또 비판론이 일 것이냐, 그건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것은 조국이 반성하지 않으면 아들과 딸에 대한 기소해야 합니다. 조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국은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체포 특권 이 부분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를 했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이 망한다라고까지 김원경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찬성 반대가 맞부딪히면서 이걸 뭐 사실상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의원총회에서 빨리 의논을 했었어야 하는데 한 달 가까이 질질 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뭐 항복을 한 것이죠. 자신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궁지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또 불체포 특권을 뭐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유지가 될지도,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유지될지도 뭐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돈봉투 게이트 관련해서 20명 정도가 검찰에 아마 소환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또 상당수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혁신위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민주당이 답답하게 된 대목입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못 내려놓는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 못 내립니다. 결론도 못 내리는데 어제 지금 민주당의 박광원 원내대표가 말도 바꿨습니다.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뭐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는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도망갈 구멍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동의해달라 했는데도 의원들이 상당수 거부를 해서 또 뭐 다음에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론 못 내립니다. 지금 돈봉투 게이트에 또 20명이 걸려들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결론도 못 내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누구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누구는 통과가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지금 둘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을 내려놓아야 된다, 안 된다, 못 내려놓는다. 돈 받은 사람, 돈 봉투 받은 사람은 못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검찰 탓을 하는 겁니다. 참 민주당이 한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혁신위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도 내려놓겠다, 혁신위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뭐 무늬만 혁신위지, 이재명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가 이재명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뭐 이런 혁신위입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위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은 112명 가운데 100명 넘게 105명까지 지금 서약을 했습니다. 또다시 촉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이재명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자. 대선 공약이었지 않느냐. 이재명은 또 얼마 전에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약속을 지키라라고 촉구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불체포 특권뿐만이 아니라 의원 정수 줄이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정수 30명 줄이자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기현이 한 번 더 촉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반성하는 태도로 의원 수를 줄이자, 동참해달라. 30명이라도 줄이자, 의원 수를.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양평 또는 뭐 후쿠시마 오염수, 조국은 뭐 조국 개인의 문제다라고 보지만 불체포 특권 이런 걸 놓고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모두 다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는 것마다 헛발질입니다. 그만큼 다급하다. 이 다급함의 이유는 이재명 때문입니다. 뭐 혁신위를 하려면 이재명부터 드러내는 것이 혁신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모두 다급하게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상식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구나. 괴담을 퍼뜨리고 있구나. 불체포 특권 하나 지금 해결을 못합니다. 이 해결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반란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당이 굉장히 혼란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당이 계속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 이런 경우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 계속해서 공세적으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또 의원 정수도 내려놓자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조국이 반성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그 기소 여부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반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합니다.
해운대에서 송은재TV 방송해 드렸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